자, 오늘 어제 그제 정말 끔찍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동료 군무원을 죽인 화천 사체 손괴 범인 이송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건이 이제 뉴스에 나왔죠. 사실 이제 중령진이라고 처음에 나오고 처음에 이제 엘리트 장교라는 것으로 상당히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사람을 죽이고 나쁜 짓을 했는데 엘리트 장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물론 엘리트 장교였을 수도 있죠. 대단했을 수도 있지만 엘리트 장교라는 말을 그렇게 언론에서 쓰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물론 엘리트 장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소수병과고 모두 다 병과를 알았을 겁니다. 왜냐면 사이버사에서 이제 근무한다라는 것은 병과가 한정적이죠. 바로 이제 통신병과라는 건데 통신병과 중에 중령진으로 진급한 사람, 그리고 다 나오죠. 얼마 전에 중령 진급 발표가 났으니까요. 거기서 이제 검색이 안 되는 사람, 그렇게 하면 딱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군인들은 어저께 이미 전 다 알았어요. 이미 다 알았고 통신병과가 사이버사니까 통신병과잖아요. 너무 좁잖아. 부대 이름 얘기하면 과천 사이버사 아무나 갑니까 중령들이? 사이버사면은 통신병과인데 통신병과에 중령 진급한 친구들을 검색해 보면은 그걸 한 명 한 명씩 대조해 보면은 중령이 3명밖에 없어요. 정보통신에서. 그 중에 검색해 보니까 이제 딱 한 명이 나오는 거죠. 아마 이분도 위탁교육도 갔다 오고 아마 사이버 특기 관련해서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워낙 좁아요. 좁고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사이버사라는 이야기 나오자마자 바로 검색이 되죠. 사람들 다 인트라넷 수사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다 사진을 받아보고 이제 했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자, 이제 중령진, 이제 그는 누구인가? 일단 이분은 육사 65기고요. 병과는 정보통신이고 군번은 공구군번입니다. 일단 언론에서 육사 65기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했고요. 상당히 육사에서 괜찮게 임무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중령도 1차에 진급을 했고 공구군번이 1차 진급이죠. 내년 이제 1군군번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1차 진급했다고 해서 엘리트라고 볼 수 없는 거고요. 뭐 육사기도 하고 위탁교육도 갔다 오고 충분히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1차에 진급을 했겠죠. 육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필 이 사람이 육사인 거죠. 개인의 일탈인 거고 개인의 문제인 거지 육사 교육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연관장교들이 사고 치는 거 보면은 꽤나 이제 육사의 비율이 높죠. 왜냐? 그만큼 연관장교들이 육사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관장교 사고 비율이 좀 육사가 좀 많은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벌써 이제 물어가지고 육사 65기생 졸업생분들의 제보를 기다린다. 제보자의 신변은 철저히 보호한다. 그래서 육사 05년 입학, 09년 임관하신 분들이 있으면 연락 달라 이런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한 2명 정도 연락을 받아봤어요. 67기면 저희 동기잖아요. 11군번도 있고. 나름 이제 알아보니까 육사에서 나름 착하고 그 성실하고 그 성적도 좋았고 후배들한테 그 나쁜 소리도 없고 참 착했던 선배인데 너무나 충격적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얼굴 사진을 봤는데 보시면 진짜 순하게 생기셨어요. 막 등치가 크지도 않고 키도 좀 작아요. 제가 볼 때는 키도 좀 작고 이렇게 뭐 나쁜 해를 끼칠 만한 얼굴은 확실히 그 관상적으로 그런 나쁜 얼굴은 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은 주변 사람의 평가 너무 충격적이다. 어떻게 저렇게 생도생활할 때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조용하고 성격도 좋았고 정말 착했던 선배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었는가 라는 또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좀 사람들이 지금 많이 충격입니다. 지금 육사 동문들이 많이 충격을 먹고 있어요. 육사 이제 위아래 기수가 모두 다 충격이다. 야, 제가 그랬다고? 야, 우리 65기 제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위에 기수들도 충격이고 아래 기수들도 지금 충격이고 지금 모두 다 이게 제가? 헐, 이런 지금 분위기가 많다. 너무나 다들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게 좀 웃겨요. 지금 언론에서 상당히 지금 이야기를 꺼려하고 조심하고 있는 게 이 치정 관계에 대한 이걸 되게 조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MBN에서는 썸네일을 좋게 잡았어요. 헤어질 결심의 비극, 시체 훼손 범인은 엘리트 장교. 헤어질 결심이라는 뜻은 이것은 마치 치정관계라는 이야기인데, 왜냐면은 지금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절대 밝혀진 것도 아니고 수사기관 나온 것도 아닌데, 저건 이제 MBN 썸네일이에요. 일단은 저분이 결혼했습니다. 결혼을 했고 가정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내용에서 만약에 진짜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남자가 여자한테 매달려서 그랬을 수도 있고 혹은 여자랑 남자랑 무슨 이런 치정 관계였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남군이 그 여 군무원에게 나쁜 짓을 했을 수도 있고 이건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건데 지금 이렇게 MBN에서 치정 관계인 것 마냥 썸네일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좀 혼란스럽죠. 혼란스럽고
그리고 일단은 왜 일단 저 지금 저 소령이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지금 창피하거나 이 부끄러운 짓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 하는 거 아닌가. 만약에 정말 여 군무원이 본인에게 그 치욕적이고 본인을 너무나 힘들게 업무적으로 괴롭혔다면 그 사람이 날 너무 힘들게 했다. 내가 임무 수행하는데 지시하는데 업무를 따르지 않았다. 나를 너무 화나게 했다. 나를 너무 나를 모욕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텐데 저분이 이제 입을 열고 않는다는 것은 제 기준에 저의 생각에는 남아있는 가족 자신의 가족에게 미안해서 자신의 가족에게 창피하고 말 못할 사정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미 본인은 이제 끝났는데 여기다가 이제 그런 가족을 두고 이제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차마 그 가족들한테 본인이 왜 이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야기를 못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이제 원한이 있었다면 부대에 이제 벌써 나왔겠죠. 부대원들이 벌써 알았을 겁니다. 부대원들이 둘이 원래 사이가 안 좋았다. 누가 뭐 지시를 했는데 지시를 안 따라왔다. 뭐 문제가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근데 저거는 정말로 저의 기준에서 봤을 때 상당히 말 못할 사정 과연 무엇인가? 어떤 것이 창피하고 어떤 것이 부끄러운 상황인 건가? 좀 그런 관계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피해자 유가족 입장에서도 이게 만약에라도 이런 치정 관계에 대한 문제로 진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 유가족들도 상당히 난감하지 않습니까? 이게 유가족 입장에서도 불명예스럽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서로 밝히고 있지 못하고 지금 언론에서도 자꾸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아직 결과 나오지 않았지만 혹시나 이런 관계이지 않을까요? 하면서 천천히 돌려 이야기하고 언론에서도 저렇게 썸네일을 쓰는 것이 조금 이것을 이런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일단은 남여가 왜 차에 단둘이 있기에는 사실 쉽지 않죠. 당장 만약 그 군무원은 내일 계약이 끝나요. 그럼 어느 정도 인수인계가 끝나고 임무 수행도 끝나고 마음이 살짝 떠나 있는 상태고 소령은 자신의 동료를 살인한 거죠. 그 뭐가 됐든지 일단 동료를 차 안에서 이제 잔인하게 일을 벌이게 된 건데, 그리고 이 사람도 좀 있으면 전출 갈 예정이었는데 전출 가고 사이버사로 그 사이에 이제 이동하는 인원이고, 그 다음에 그 군무원도 내일 모레 계약 기간 끝나서 짜이째나는 사람인데 무슨 업무 때문에 둘이 차에서 이야기하냐 이거예요. 더 이상 보이지 않을 살땐 안 될 사이인 건데 그 차에서 둘이서 만나서 그렇게 뭐 싸울 정도로 심각한 이야기가 오고 갈 정도의 이야기가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뭐 금전관계인가? 금전관계에서 벌써 나왔겠죠. 근데 뭐 구급 군무원이 뭐 저 소령한테 돈을 누가 뭐 어떻게든지 모르죠. 뭐 이 사람이 돈을 빌려준 건지 뭐 그건 그럴 일이 없겠지만 일단은 자체가 차 안에서 그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그럼 뭐 뭔가 추정 중에 하나가 뭐 여군을 뭐 건드렸는데 뭐 너 신고하겠다 그랬을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모르는 거죠.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말을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범인이 정말 창피하고 말하기 부끄럽고 지금 사회에 있는 가족에게 정말 부끄러운 일을 저질러서 그것을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창피하고 부끄럽고 쑥스러우니까 이거를 차마 말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너 신고할 거야, 너 이야기할 거야, 너 폭로할 거야, 그러한 뭔가 있었겠죠. 단순히 둘이 감정 싸움보다는 뭔가 폭로나 뭔가 이야기할 거야 혹은 뭐 신고할 거야 그런 내용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이야기를 못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만약에 나한테 돈을 빌려가는데 돈을 안 갚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고 뭐 제가 평소에 제 말을 안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입을 꾹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도 스스로 창피하거나 이야기하지 못할 건 거죠. 아니면 지금 세상을 떠난 그 피해자가 혹은 얘기하려고 했다던가 피해자가 뭔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겠죠. 과거에는 이제 육사 49기 이제 하기룡 사건이라고 1995년도에 우리 육사 49기 화기룡 중위가 유탁교육을 나가 있던 중에 또 이렇게 돈이 없어가지고 경마를 하거든요. 말밥을 주다가 이때는 신상공개에 이 기준이 없어가지고 그냥 얼굴이 다 나오던 시절입니다. 범죄자가. 그래서 그냥 대놓고 이름이 나왔어요. 하기룡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육사 중위가 유탁교육 가고 있는 상황 중에 이제 사법고시에 떨어지고 법대를 가서 이제 사법고시 복구해야 되는데 이걸 못 가가지고 경마에 빠지고, 그래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세금 날리고 돈 다 날리고 해가지고 경마해가지고 이제 빚을 집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과거 육사에 교육받았던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육사로 들어가서 후배 총을 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좀 엉뚱한 이제 후배 김정회인가요? 저분은 억울하게 선배가 이 K2 소총을 들고 나간 거죠. 선배가 이제 야 잘 지내니 후배들아 하면서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위탁 교육은 어떻습니까? 그러는데 그래 반가워 하고 나갈 때 총을 들고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K2 들고 나가고 빈탄알집 들고 나가가지고 이거 가지고 또 이렇게 은행 강도를 했던 경마비 4,500만 원 내성적인 성격의 이제 군 법무관 시험에 낙방해가지고 말밥을 이제 주기 시작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대박이었던 게 육사 49기가 4,700여만 원 중에 이제 많은 돈을 육사 후배들한테 빌린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하기룡 씨가 그래서 동기들이 모금을 통해 가지고 육사 후배들에게 빌린 돈을 갚아줍니다. 대신 49기가 동기가 똥 싼 거 우리가 치운다 그래가지고 돈 열심히 모아가지고 대신 갚아주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제 하기룡 사건 이후로 위탁교육 선발을 이제 엄격하게 하고요. 그 선발 요건을 강화하고 성적, 인성, 인적성, 실무 경험을 거친 후 선발. 그러니까 사실은 육사가 갚아줬다기보단 선배들이 시켰겠지. 야, 네 동기들이 똥 쌌으니까 야 육사 49기 니들 돈 모아 인마. 돈 모아서 니네가 갚아. 그때 당시 또 로망이 있고 또 의리가 있던 시절이니까 야 동기들 우리 동기가 사고를 쳤으니까 우리가 돈을 모아서 우리가 대신 갚아주자. 그래 10,000원 20,000원 10만원씩 우리가 모아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일이 또 있었고요. 근데 이때 이후로 위탁교육이 좀 선발이 좀 이제 엄격해졌습니다. 엄격해지고 그리고 이 학군단에서 위탁교육생들이 위탁교육 받으면 학군단 가서 얼굴 비추고 좀 관리 감독을 받았던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옛날에는 바로 임관하자마자 위탁교육을 보내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때 이후로 소대장, 중대장 하면서 거기서 야전에서 인정을 받은 친구들이 위탁교육을 가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일도 있었다. 자 그리고 2003년에 아프가니스탄 총기 사고라고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나가가지고 육사 동문들끼리 싸움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어떻게 된 거냐 어떤 이제 김대위가 현지인하고 통화하려고 아프가니스탄에서 통화를 하고 있는데 좀 목소리가 컸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크니까 옆에 있던 이소령이 야 목소리 좀 조용히 좀 해라고 얘기했는데 통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니까 뭐 이 새끼야 하다가 서로 목소리가 커져가지고 이소령이 영어사전을 집어 던지고 이제 김대위의 뺨을 때리고 가슴을 때리면 발로 찹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대위가 뭐 하시는 거예요? 강하게 저항하고 둘이 막 몸싸움이 나죠. 그래가지고 이제 선배인 이소령이 권총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본인의 동문 후배를 이렇게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전시 스트레스가 있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건 오늘 6사만 얘기했고요. 3사는 뭐 400억 사기도 있고 삼사관학교도 400억 사기. 그거 말고 또 뭐 있죠? 그거 말고 그것도 있죠. 여군 대위를 그 이민신한 여군 대위를 성추행하고 그 다음에 본인과 관계를 막 하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살인이 있죠. 그래가지고 여군 대위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출신이 3사 소령이었어요. 3사 출신 소령이었고 그 400억 사건도 있고요. 물론 뭐 육사도 상납 비슷하게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진급해가지고 네 남편 진급시켜줄 테니까 나랑 이제 부적정한 관계 맺자 했던 육사 출신 중령도 있었고 뭐 이것은 출신을 떠나서 다 있죠. 다 어느 출신에나 좀 있습니다. 근데 연간장교 사건은 확실히 육사가 많아요. 육사 연간장교가 많기도 했고 뭐 사단장이 성추행해서 뭐 잡혀간 것도 있고 400억 사건은 K2 사건은 뭐냐면은 OAC 때 이제 여군 육사 출신 여군을 사랑했던 이제 뭐 장교가 28사단 야전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위가 자신이랑 헤어졌다고 다시 만나자고 K2 소총을 들고 상무대까지 내려옵니다. 고급만 교육을 받고 있던 그 본인의 전 여자친구를 만나겠다고 문을 안 열어주니까 고군만 때 그때 이제 문 앞에서 27사단이었나요? 문 앞에서 이제 안타까운 선택을 하죠. 본인이 이제 총을 막 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고요. 뭐 이거는 사람 사는 곳이니까요. 사람 사는 곳이니까 일어날 수 있는 아니지만 이런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3사관학교는 뭐 사고를 안 치나요? 그건 뭐 똑같고 육사도 사고 치는 거고. 근데 이제 육사가 사고 치면 워낙 육군사관학교라는 엘리트 이미지 때문에 좀 더 크게 부각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비출신들도 뭐 사고 치면 다 나오는 겁니다.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번 사건은 토막 살인 사건이다 보니까 좀 그런 내용이 좀 큰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좀 세상 충격적인 이 사건인 것 같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왜 난